를 강타할 것이다 라며 연일 우리 경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4월 위기설, 외환위기, 재림설 등과 같이 경쟁적으로 위기론을 설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에 대한 섣부른 낙관이나 과신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예, 부총리. 예. 정말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IMF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시는지,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보는 거나 국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나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 IMF 사태는 하고는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몇 가지 지표상 비슷한 것,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할 텐데,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세 자체가 그래도 물론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양호한 대외 건전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당시에도 있었으면 재정 여력이 지금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그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요인은요? 네. 어려운 요인, 위기 지금 등과 관련.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기업의 산업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제 2017년의 그 경제 상황을 본다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거치지 않은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내에는 또 이제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낮은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수의 부진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다 어려운 요인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종합하면 본노예는 당장 IMF 사태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구조적인 취약 요인 때문에 시급히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 위험 요인이 커지면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예.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같은 더군다나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그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된 상태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식의 장기 불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정말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부총리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위기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부총리께서는 미국의 경우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요구 등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 형태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 한미 FTA의 재협상의 문제는 미국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TPP라든가 나프타 재협상 그런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그런 우리 한미 FTA 협상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냐고 확신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지금 문우친 재무부 장관이 아직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 인준을 받는 대로
전화 통화라도 하고 또 저희가 3월 달에는 G20 재무장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장관 레벨은 아닙니다만은 솔직히 실무 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자원부라든가 많은 경제부처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외교부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금 현재 사실 한미 FTA라는 게 분명히 양쪽이 다 윈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한 것과 아울러서 좀 더 뭐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약달러 정책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 외환시장 안정책 있으십니까? 예,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율 조작국의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다른 나라를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한국을 한다든가 이런 뭐 문제 또는 그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또 셰일가스를 또 이렇게 수입을 해서 우리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방안으로 저희가 대책을 하면 그것이 실효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중부 출범 이후에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금년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전망이 어떤지 상하반기별로 구분해서 그리고 내수 수출 등 부문별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가 2.6%로 하향 조정을 한 것은 근본 전체적으로는 내수입니다. 내수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가 특히 좀 그 영향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통계를 이미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내수 문제가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수출은 그래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1월 달에 그와 같은 대규모 수출은 증가는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출 쪽에서는 뭐 크진 않더라도 우리 수출도 다시 증가하는 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상반기에 내수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내수가 어느 정도 상황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정부로서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역시 재정정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아주 내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반기에 가면은 그것이 조금 내수에 좀 도움이 되면 내수도 다시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수출은 연간 이렇게 꾸준한 흐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하반기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연간 만족한 건 아니지만 2.6% 성장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출보다 내수가 힘들다 그러시는데 내수가 힘들면 서민들 민생 경제 더 안 좋게 됩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관 있으십니까? 예, 우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시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재정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가장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이제 늘리려면은 역시 길게 봐서는 가계 소득이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요한데 그 중간이라도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것도
소비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심리 회복을 위한 것이 이제 저희가 민생 안정 대책에 상당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그 대책으로 우리 민간 측에서의 그 소비 심리를 좀 소비 심리와 현실적인 소비의 증가 이것을 좀 그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 내수의 또 한 축인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는, 예를 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것도 좀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